2019 삼성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 문제 중 하나인 연구소 서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n by n의 2차원 정보로 연구소에 대한 정보가 주어집니다. 각 칸은 빈칸, 벽, 바이러스로 이루어지는데 0은 빈칸, 1은 벽, 2는 바이러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연구소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하면 문제에서 이제 M개의 바이러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선택된 바이러스는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활성 상태로 변경이 되고 활성 상태로 변경된 바이러스는 1초마다 상하 좌우로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활성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면 그 바이러스도 활성으로 변하게 되고 전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예에서 만약에 이렇게 M이 3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한 바이러스를 활성 상태로 변경한다고 하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시간은 지금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 가지씩 진행을 하겠죠. 바이러스가 3개니까 이 세 군데에서 모두 상하좌우로 1초가 지날 때마다 이제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0으로 되어 있던 모든 칸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이제 6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가 총 5개 있는데 3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6은 최소 시간은 아니고 바이러스를 지금 이렇게 0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3개를 선택했을 때가 4초 만에 빈칸에 모든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최소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모든 빈칸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최소 시간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을 보시면 입력은 이제 n과 m이 주어지는데 n은 50 이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개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바이러스의 개수는 1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부터 n by n으로 연구소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0은 빈칸, 1은 벽, 2는 바이러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2의 개수는 이제 n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모든 빈칸에 바이러스가 있게 되는 이제 최소 시간을 출력을 하면 되는데 바이러스 이제 어떻게 선택하던 간에 모든 빈칸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앞서 있던 예제였죠.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를 자, 이와 같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 최소 시간 4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1초가 지나면 이제 인접한 곳으로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이 되기 시작하겠죠. 지금 이 바이러스도 상하 좌우로 전염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도 이제 전염이 됐겠죠. 자, 그 다음 시간에는 2초가 흘러서 이렇게 전염이 되겠죠. 여기도 2,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전염이 되겠죠. 여긴 위, 아래. 자,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그 인접한 노드부터 방문하게 되는 이제 BFS 탐색으로 저희가 이걸 구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BFS 탐색을 쓸 때 이 시작점 하나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시작점이 요 M
이 m의 개수만큼 시작점을 저희가 Q에 넣어주고 이제 탐색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해보면 여기 이제 3의 시간으로 아래로 이제 전염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 이제 벽이라서 갈 수가 없고 여기도 이제 3이라는 시간으로 가겠죠.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위로 올라가서 3이라는 시간으로 전염이 되고요. 여기도 이제 3이라는 시간으로 전염이 되고 여기도 3, 3, 3 여기도 좌로 이제 3이라는 시간으로 전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턴에서 여기가 이제 4로 전염이 되고요. 여기도 4, 여기도 4가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전염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전염이 될 텐데, 그래서 비활성화된 바이러스가 활성 상태로 바뀌겠지만 어차피 이쪽은 가지 않더라도 이미 4시간에 빈칸을 다 채웠기 때문에 최소 시간은 이제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을 다 채울 수 없어서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경우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게 되죠. 세 군데로 나뉘어서 이 바이러스가 이 벽을 통과해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최소 3개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세 영역의 0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입력으로 n과 n을 받죠. 그리고 2차원 정보로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받으니까 2차원 어레이를 선언합니다. 문제 설명에서 n의 최대값이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50으로 선언합니다. 저희가 입력은 스캐너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자, n과 m 다음에 2차원으로 이제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중포문으로 2차원 배열의 입력값을 저장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중에서 m개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위치를 별도로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 바이러스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포인트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이제 로우 좌표와 컬럼 좌표, 그리고 저희가 BFS 탐색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나타내는 D도 함께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에서 로우 좌표와 컬럼 좌표 그리고 거리를 받아서 이 멤버 필드들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포인트 타입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치를 저장할 건데요. 바이러스는 문제에서 최대 이제 10개까지 주어지는 걸로 되어 있죠. 이 바이러스의 개수가 테스트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카운트 변수를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하나씩 받을 때마다 그 위치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그 위치를 이제 이 바이러스 배열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카운트는 다음에 이제 넣어줘야 되는 그 바이러스의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인덱스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결국은 그 총 바이러스의 개수를 나타내기도 하죠. 자, 이 이중 부분이 끝나고 나면 제가 입력을 다 받은 것이고, 쌀바른 함수를 구현해서 필요한 최소 그 시간을 반환하도록 하고 그 값을 이제 답으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쌀바 함수를 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초기값은 이미의 큰 값을 해야 되겠죠. 그 의미상 무한대인데 저희가 이 지금 연구소 크기가 50 by 50이 최대이기 때문에 50 곱하기 50보다는 작겠죠. 아무리 시간이 크더라도. 자, 그래서 임의에 충분히 큰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총 바이러스 개수 중에서 M개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선택의 순서는 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다음에 저희가 저 총 바이러스 중에서 이 몇 개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부분집합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분집합으로 이 전체를 나열한 다음에 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m개인 것만 저희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비트로 이제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 오른쪽이 이제 비트 형태가 되겠고요. 아까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비트 값이 되는데 이쪽이 0번 비트, 1번 비트, 2번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나타나는 의미는 0이면 그 자리에 해당하는 값이 없다는 얘기고 1이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번에 해당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0번 원소가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1번에 해당하는 비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1번 원소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는 0번, 1번이 있기 때문에 0번, 1번이 원소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경우는 이제 2번 비트만 켜져 있기 때문에 2번 원소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결국 이제 0부터 값을 하나씩 올리게 되면 비트가 켜지고 꺼지면서 이 모든 그 부분 집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는 이 1을 원소의 개수만큼 시프트 시키면 1000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 값이 결국 8인데 그것보다 작은, 그러니까 1을 원소의 개수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고 그것보다 작은 범위로 해서 0부터 값을 하나씩 올리면 이 비트로 모든 그 부분 집합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코드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저희가 이 서브셋 변수에 비트형으로 모든 부분 집합을 표현해 볼 건데요.
이 서브셋을 언제까지 증가시켜야 되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을 원수의 개수만큼,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서브셋 0부터 이 1을 바이러스 개수만큼 시프트한 그 안쪽으로 해서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 이제 모든 그 부분집합을 이 서브셋이 표현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원수의 개수가 m인 것만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count bit라는 메서드를 한번 구현해서 비트가 1로 켜져 있는 개수를 셀 건데요. 그 개수가 m개라면 저희가 이제 그 BFS 탐색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count bit 메서드를 먼저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개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요. 이 n이 0보다 크다고 하면 0이면 이제 세워야 되는 비트가 없는 경우죠. 0보다 크다고 하면 몇 번째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비트가 1인 게 어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카운팅을 할 거고요. 먼저 이렇게 1과 AND 연산을 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를 확인합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가 1이라고 하면 이 AND 연산한 결과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비트를 하나 셉니다. 자,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이 결과가 0이 되고 결국은 false이기 때문에 카운팅 하지 않게 되겠죠. 자, 카운팅을 했건 안 했건 맨 오른쪽에 대한 비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맨 오른쪽 비트를 라이트 시프트를 통해서 없애고 그 다음 알문 턴을 돌면서 계속 맨 오른쪽 비트를 확인하고 지우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저희가 1인 비트를 모두 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원수의 개수가 m개인 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BFS 탐색을 할 거기 때문에 visited 어레이가 이제 필요하겠죠. 지금 이게 2차원이기 때문에 visited 2차원으로 정의를 합니다. 크기는 지금 이 연구소 크기만큼 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문제에서는 이제 시간이라고 했지만 결국 시간이랑 거리랑 동일하죠. 저희가 한 칸 가는데 1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변수명을 distance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BFS 탐색을 하기 위해서 Q를 사용해야 되겠죠. 타입은 앞서 정의한 포인트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BFS 탐색할 때는 시작점 하나를 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선택된 바이러스가 이제 동시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된 바이러스를 모두 Q에 인큐한 다음에 이제 탐색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0번 바이러스부터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서 선택됐다고 하면 Q에 넣어주게 됩니다. 자, 어쨌든 i번째 바이러스가 선택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이 서브셋에 비트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i번째 비트가 1이면 그 바이러스가 선택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1을 i만큼 시프트 시키면 이 i번째 비트가 1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것과 이렇게 엔드 연산을 했을 때, 그쵸? 0이 아니라고 하면, 그쵸? 그 비트가 이제 1로 켜져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서브셋에서
이 i번째 비트가 0이라고 하면 이 AND에서 하는 결과가 0일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0이 아니라고 하면 그 바이러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Q에 인큐를 합니다. 자, 인큐하기 앞서서 이 BCD를 마킹을 해줘야 되겠죠. 마킹을 하고 Q에 애드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BFS 탐색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Q가 empty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진행할 게 있는 거니까 계속 이 탐색을 진행하고요. 이게 empty가 되면 더 이상 탐색할 게 없으니까 이제 종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Q에서 팝을 한 결과를 저 커런트에 넣어줄 거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 탐색을 진행할 때마다 저 거리를 하나씩 증가시켜 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거리보다 더 증가했다면 저 디스턴스를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럼 진행하는 걸 보면 저희가 네 방향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폼을 사용해서 4번 반복을 하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델타 값이 필요하겠죠. 자, 로우 좌표에 대한 델타로 dr을 정의를 하고요. 자, 위로 올라가려면 로우 좌표를 하나 빼줘야 되겠죠. 좌우 할 때는 이제 값의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한 델타 어레이를 정의하면 상하일 때는 변화가 없죠. 다음에 좌일 때는 1을 빼줘야 되고 우로 갈 때 하나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델타 어레이를 정의를 하고요. 저 어레이를 사용해서 상하 좌우 좌표를 저희가 만들어낼 건데 새로운 위치라는 의미로 new r로 하고요. 자, 현재 위치에 저 델타 로우를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new 컬럼이라는 의미로 nc라고 하면 현재 컬럼 위치에 저 델타 c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4번 반복하면서 이 델타 값에 따라서 이 새로운 상하 좌우로 nr, nc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저 값이 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nr은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그리고 최대 큰 게 이제 n-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1보다도 크면 안 되고 nc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으면 안 되고 n-1보다 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컨티뉴를 통해서 스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방문한 위치를 또 방문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방문했으면 스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방문하고자 하는 위치가 벽인 경우도 있겠죠. 벽이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에서 1인 경우가 이제 벽이었죠. 자, 그래서 벽인 경우도 스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벽이 아니고 아직 방문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visited를 미리 마킹을 합니다. 실제 방문은 여기서 큐에서 팝할 때 하는 거지만 저희가 큐에 넣기 전에 이 visited를 마킹하는 이유는 BFS 탐색에서는 이 동일한 그 노드를 큐에 넣을 때 어쨌든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방문되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동일한 위치를 큐에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BFS 탐색에서는 큐에 넣기 전에 visited를 마킹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DFS에서 스택을 사용할 때는 먼저 스택에 넣은 게 먼저 방문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visited를 이 Y문 앞단에서 마킹을 했었죠. 자, 새로운 위치를 이제 큐에 넣어야 되니까 새로운 위치에 거리는 지금 거리에서 이제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가 전염돼서 진행할 때마다 이 중간에 비활성화된 저희가 선택하지 않은 바이러스 거쳐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 이 거리가 계속 갱신되어야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비활성화된 그 바이러스를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문제에서 그 예제가 그랬었는데 4까지 했을 때 다 차고 마지막 5로 이제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방문하게 됐었죠. 자, 그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거리를. 자, 그래서 이 디스턴스를 갱신하는 조건으로 이 지금 방문된 곳이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에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거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업데이트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거리는 계속 일씩 증가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이제 문제없이 동작을 하겠죠. 결국 이 조건은 그 마지막으로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방문하는 경우에 대해서 시간을 하나 증가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 하나 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큐가 다 이제 empty가 됐으면, 그러니까 BFS 탐색 끝났으면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이게 벽으로 영역이 갈리면서 그 모든 그 빈칸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모든 빈칸을 방문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그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그 연구소에 대한 어레이를 모두 확인해서 자, 빈칸이면 방문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빈칸인데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쵸?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저 플래그 변수를 false로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중 포물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이 플래그가 true로 남아있다고 하면 자, 이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고 결국은 모든 빈칸을 바이러스를 이제 방문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 경우에만
그 모든 빈칸을 바이러스로 채운 경우에만 저 RET 값을 갱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알고 있던 RET보다 지금 디스턴스가 더 작다고 하면 이 RET 값을 바꿔줍니다. 자, 지금 한 건 이제 어떤 서브셋에 대해서만 수행을 한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돌면서 나머지 이제 서브셋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겠죠. 비브 탐색을 하면서. 자, 다 수행을 했는데 여전히 RET가 INF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빈칸이 바이러스 다 못 채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 경우에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을 반환하도록, 마이너스 1을 출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을 반환하고요. 아니라고 하면 이 RET에 저희가 찾은 이제 최소 시간이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 그 값을 반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olve 함수 구현이 끝났고요.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었는지 입력예제 5번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입력예제 5번의 답은 7이죠. 실행을 해보면 7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